네, 안녕하세요. 오늘 단백질을 함께 리더님들과 나눠볼 건데요. 제가 단백질의 제목을요, 영양소를 담는 그릇이라고 한번 정해봤어요. 어, 단백질은 그리스어에서 유래됐는데요. 최고의 첫 번째 생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틴이 어원에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그 순서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 인체에 구성하는 6대 영양소 중에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물이 있는데 이 6개 6대 영양소 중에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은 열량을 내는 영양소이죠. 그래서 아주 기본 영양소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이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이만큼이나 되는데 물 다음으로 단백질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는요, 그냥 한 번에 순식간에 그냥 벼랑 간의 그런 경우는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건강과 질병 사이에 아픈 것 같지도 않은데 건강하지도 않은 상태, 건강과 질병 사이에 그 반건강 상태를 지내다가 이것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사망에 이르는 일도 일어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운동 부족, 생활 습관의 변화, 또 스트레스, 약물, 뭐 식습관들이 불균형해서 우리가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들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할 때는 우리가 아주 그 컨디션이 괜찮지만 질병의 상태가 왔을 때는 뭔가 조금 컨디션이 많이 좋지 않은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단백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단백질에 대한 역할을 조금 알아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백질은요, 첫 번째, 체조직의 근육 형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체조직과 근육 등 신체 기관의 모든 조직의 원료로 쓰이고 있어서 머리카락부터 발톱 끝까지 포함되지 않은 곳이 없다고 보시면 되시겠죠? 근육에는 액틴과 미오신이, 연골에는 콜라겐이, 또 피부에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머리카락과 손톱에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이 쓰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우리 몸의 골격과 뼈대들의 바탕을 모두 이루는 성분이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장기의 아이에게는 매우 중요한 영양 성분이 단백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백질의 두 번째 역할은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면역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몸의 외곽을 구성하는 것이 기관이 피부인데요. 피부도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침입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 물질로 피부가 1차 피부가 방어막이 깨지게 되면은요. 이때 세균 물질이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효율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단백질이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피부에 얘네들이 손상이 되고 침투했을 때 혈액에 손상이 있을 때 혈관에 손상이 있을 때도요. 혈액을 빠르게 응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단백질이 하는 역할입니다. 또한 바이러스나 세균들을요. 대체하기 위해서요, 항체를 만들 때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요. 이때도 필요한 것이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효소와 호르몬을 합성을 시키는 작용을 하는데요. 이 서당이라는 것은 설탕 종류의 음식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설탕이 그냥 체내에 흡수될 수가 없죠. 포도당과 과당으로 바뀌어야 체내에 흡수가 될 수 있는데요. 이때도 분해 효소의 원료가 되는 것이 단백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고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생명 유지에 필요한 호르몬의 합성,
예를 들면 갑상선 호르몬이라든지 인슐린 호르몬이라든지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호르몬들을 만들 때도 반드시 이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음, 만약에 이 단백질이 부족하면은요,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호르몬도 부족해지기 때문에 신체 기능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또 없겠죠. 또 네 번째, 단백질의 역할은요, 신경 전달 물질과 영양소 운반을 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물질입니다. 음, 혈관 확장이나 근육 수축에 도움이 되는 히스타민은요, 히스티딘이라는 단백질의 구성 단위인 아미노산으로부터 합성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우는 세로토닌도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또 항산화 작용을 하는 글루타치온도 원료가 단백질이고요. 근육의 에너지를 저장해주는 크레아틴이라는 성분도 이 아르기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세포막의 구성을 하는데요. 세포막이 그냥 포도당과 아미노산이요. 세포막을 투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운반체 역할을 하는 것도요. 단백질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몸에 혈액을 만들어주는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 헤모글로빈도 단백질이 없이는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또 지방도 체내에서 지방을 잘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또 단백질이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단백질은요, 산염기 평형과 수분 평형을 이루어주는데요. 산염기, 산알칼리 평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체액이 농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산성이 가지 않도록 지나치게 알카리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수소 이온이 너무 많으면 빼고 너무 적으면 붙여서 이 산과 염기의 평형을 이루는 것도 단백질이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분 평형.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세포랑 혈관 내에 단백질이 있죠. 세포 안에요, 너무 많은 단백질이 있었어도 너무 적은 단백질이 있으면은요, 이때는 그 수분을요, 평형을 이루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단백질에 적정한 단백질이 있으면은요, 수분 평형을 이룰 수 있어서요, 부기 같은 것들도 부종이라고 우리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도 단백질의 부족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음, 아까 보충 설명으로요, 혈액은 7.35에서 7.45 정도의 약 알칼리성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 그것이 아까 체액의 산염기 반응을, 항상성을 유지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단백질은요,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 필수 아미노산과 불필수 아미노산의 종류로 되어 있는데요.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합성되지 않아서요, 부족하기 쉬운 아미노산이죠. 그래서 반드시 외부로부터 섭취를 해줘야 하고요. 비필수 아미노산은요, 우리 몸에서 충분히 합성되는 아미노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의 종류로는 9가지가 있고, 비필수 아미노산으로는요, 11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표에서 보시면은요, 필수 아미노산은 반드시 외부로부터 섭취해줘야 하지만 비필수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어, 성장기의 어린아이들은요, 그 비필수 아미노산 중에요, 아르기닌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글루타민이나 아르기닌이요, 부상 입은 수술이나 부상을 한 회복한 사람들한테는요, 글루타민과 아르기닌이라는 빌필수 아미노산이요, 굉장히 많이 고갈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많이 필요한 성분이라고 또 합니다. 또 생식기나 또 비뇨기 계통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요, 세린이라는 비필수 아미노산이 농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현대인들은 필수와 비필수가 요즘에는 잘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비필수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해요. 왜요? 스트레스와 환경 문제 때문에 잘 안 만들어지는 또 경우가 있는데 사실 아르기닌이라든지 글루타민이라든지 세린이 이런 얘들은요.
필요에 따라서는 조건부로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은요, 이렇게 9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데 각각이 하는 역할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너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전 단백질이라는 것은 뭘까?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요, 함량이 미달이 되거나 그래프가 찌그러져 있죠. 이것은 완전 단백질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9가지 아미노산이 충분히 그래프 밖으로 뻗쳐 나가 있을 때 완전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도 완전 단백질이라고 보실 수가 없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완벽하게 그래프가 꽉 차 있는 이것이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필요량 이상 함유되어 있는 단백질, 대두 소이로 되어 있는 완전 단백질의 그림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에도요, 이 단백질이 그냥 쓰이면 안 되고 우리 체내에선 아미노산이라는 존재로 있어야 되는데요. 이 아미노산 스코어가요, 100이었을 때 가장 완벽에 가까운 단백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미노산 스코어가 85점 이상이면은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조건으로는요, PDCAAS라는 점수가 있는데요. 단백질의 소화율을 고려한 아미노산 점수인데요. 1이었을 때가 최상의 소화율을 자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단백질의 역할은요. 근력의 원료물질, 피로회복, 활력 증진, 또 운동을 통한 근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또 지방대사 촉진과 혈당 증가를 방지하고요. 손톱, 모발,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있고 체내 영양소를 운반하고 조직의 성장 유지, 재생에 단백질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신 것처럼 단백질은요, 우리 몸의 16%나 차지하고 있는데요.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이런 10가지 정도의 신호를 보실 수가 있어요. 팔다리 근육이 말랑해지고, 탄력이 떨어지고, 피곤하고, 뾰루지나 염증이 자주 생기고, 감기에 자주 걸리고, 잇몸이 자주 붓고, 머리 감을 때 머리카락이 숭숭 빠지고 손톱이 쉽게 갈라지고 밥을 먹어도 금방 배고프고 당기고 집중이 안 되고 머릿속이 멍해지고 잠을 자도 깊이 자지 못하고 우울과 짜증이 쉽게 늘어나는 것이 혹시 단백질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닐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단백질은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요,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거라고 해요. 우리 몸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호르몬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단백질도 역시 한 번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계속 꾸준히 저장되어 있는 영양소가 아니고요. 65세 이상이 되면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요, 점점 14% 정도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근감소증으로 인해서요, 쉽게 피로감도 느끼고, 어지럽고, 신체 반응이 느려지고, 혈당 조절도 어려워지고, 체중도 자주 변하고, 쉽게 살도 찔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감소증의 또 요인을 보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악력이라는 것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30대 남성의 악력은요, 47kg 정도를 이렇게 나오나 봐요. 70대는 한 34kg, 그다음에 허벅지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뼈를 중심으로 근육과 피하 조직이 있지만 70대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굉장히 많이 감소하신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단백질을 안 챙겨 먹으면은요, 식욕과 식탐이 늘어나고요. 충분히 섭취하면은요, 식욕도 억제가 되고, 음식 섭취도 되게 감소가 되니까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나 평상시 체중 관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백질을 잘 챙겨 먹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단백질은요, 급격하게 혈당을 상승시키지 않으면서요, 포만감도 높여줘서 과식을 예방할 수 있어서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중요한 단백질이라고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단백질을 섭취해야 좋을까요? 단백질은 생명의 기본이 되는 건데요. 20종류의 아미노산을 포함하면 너무 좋고요. 필수 아미노산,
불필수 아미노산이 다 같이 있는 9가지와 11가지. 아까 제가 좀 전에 불필수 아미노산이 잘 만들어지면 좋지만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음식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불필수 아미노산도 잘 합성되지 않을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필수 9가지랑 불필수 아미노산 11가지가 완벽하게 있는 20종류의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너무 좋으시겠죠. 그리고 불필수 아미노산 꼭 먹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비타민과 같이 20종의 아미노산을 꼭 같이 이렇게 드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미노산 스코어, 이 그릇 항아리에요. 깨져 있으면은요, 이 깨진 그릇만큼 모든 영양소 수치가 떨어져 내려간다라는 얘기고요. 충분히 이 그릇이 높이가 높아져 있으면은요, 충분한 만큼 채워져 있어서 이 모든 영양소들이 완전한 단백질 형태를 이룬다라고 간단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프로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는데요. 프로틴은 동물성 단백질이 있고요. 식물성 단백질이 있어요. 이제 장점으로 보시게 되면, 동물성 단백질은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고, 단백질이 풍부하고, 또 프로틴 단백질은 식이섬유가 대신 풍부하고요. 칼로리나 콜레스테롤, 포화지방이 굉장히 적고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도 섭취가 가능하다라는 점이고요. 육류 단백질은 칼로리가 높고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많다는 어떤 단점을 좀 가지고 있죠. 그러나 프로틴, 식물성 단백질은요, 필수 아미노산이 좀 적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는 동물성 단백질이 좋아라고 하셔도요, 동물성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시게 되면 자궁 내막암의 위험이 있다라고 중국 보건대학원의 박사님의 연구 논문에서도 밝혀지게 됐고요. 또 국제암연구소에서도 발암 물질로 될 수도 있다. 발암 물질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또 식물성 단백질은 이렇게 뭐 해보니까 인체에 유해한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저하를 시키고 유방암 환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과다 체중 여성한테 당뇨 발생 위험도 저하가 되고 신장 손상 예방도 되고 또 혈압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아동들에게도 좋은 영양 섭취 근본이 되니까 생후 6개월 이후부터 영아 산통이나 아토피성 피부염 있는 아이들이 먹게 되면 또 안전하게 섭취가 되고 또 그런 산통이나 염증에도 도움이 되는 걸로 밝혀지고 있어요. 잘못된 식습관이 성인병을 만든다 해서요. 동물성 지방의 섭취율이 높을수록 심장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단백질과 동맥경화의 인과관계를 보니까요. 대두 단백질을 먹었더니 동맥경화 경향은 반대로 적어졌다라고 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고자는 하지만 육류 단백질을 섭취할 것인지,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실 것인지를 잘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무엇을 먹을 것인가라는 책에서는요, 식물성 단백질은 암을 유발하지 않고 동물성 단백질만 그렇다는 것이다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저는 식물성 단백질을 먹고 싶은데요. 이렇게 좋은 식물성 단백질이 만약에 GMO로 되어 있다면, 유전자 변형된 이런 원료를 쓰고 있다면 선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물들도요, 유전자 조작 식물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백질을 선택하실 때, 넌 GMO, 유전자 조작이 되어 있지 않은 대두, 밀, 완두를 원료로 한 뉴트리 프로틴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9가지, 11가지 필수, 불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다 20여 가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고요. 대두, 밀, 완두를 사용해서 순식물성 단백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콜레스테롤과 지방은 빼고 양질의 단백질만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섭취 용량은요, 1kg당
저는 1대1 정도로 권장하고 있거든요. 60kg라고 하면 60g 정도를 드시는 것이 또 굉장히 단백질을 채우는데 충분한 영양소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파이토 프로틴, 아이들을 위한 베리맛 프로틴, 나는 조금 밋밋한 맛이 싫어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요, 약간의 녹차가 들어가 있는 녹차 맛으로 또 드셔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고요. 또 아미노산을 더 작게 쪼갠 진짜 초아미노산, 그래서 단백질이 분해된 형태로 화상 환자와 우주인을 위해서 연구된 간을 거치지 않고요. 근육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또 에센셜 아미노산이라는 아미노라는 제품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수 아미노산을 9종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뮤신과 발린, 그다음에 아르지닌, 뭐 이소루신 이런 성분들을 아주 잘 배합을 해서 빨리 근육 안으로 들어가서 음, 세포 재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이런 제품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파이토 하이드라 액티브라고 해서요. 가수분해. 나는 좀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소화가 잘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신 분들한테 더 잘게 쪼개진 단백질, 그래서 가수분해된 단백질, 마찬가지로 데이두밀 완두를 사용한 100% 식물성 완선 단백질이고요. 또 피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히아루론산이 120mg이 함유가 되어 있고요. 합성 향료나 이런 것들이 전혀 첨가가 되어 있지 않은, 또 이렇게 관절 통증이나 경직이 되어 있으신 분들도요, 이 조인트 가드와 함께 드시게 되면 굉장히 무릎의 불편감을 또 해소하실 수가 있는 하이드라 액티브 제품이 또 있습니다. 단백질의 이제 역할과 섭취 시간이 있는데요. 양질의 단백질을요, 식사 시간대마다 이렇게 드시면 너무 좋죠. 그리고 몇 끼 골고루 나눠서 섭취하는 게 좋고요. 어, 어, 탄수화물 비중이 높은 아침 식사에서 단백질 섭취를 늘릴 것을 이제 제안을 하는데요. 올바른 단백질 섭취 방법은요, 어, 체중 1kg당 1.5g의 단백질을 이제 섭취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거 한 스쿱은요, 가득했을 때 23.5g 정도를 함유하고 있으니까 잘 계산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균등하게 섭취하면 좋고요. 운동을 하신 분들은요, 운동 후에 45분 이내에 골든타임을 지켜서 섭취하시면 근육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처럼 비타민과 함께 드시면은요, 단백질의 대사와 합성에 굉장히 도움을 주기 때문에 비타민 미네랄과 함께 섭취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다르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모닝 스프라든지 스무디 볼이라든지 이렇게 주스를 만들 때도 저희 파이토 프로틴을 함께 넣으셔가지고요, 맛있고 영양소도 높지만 칼로리는 적은 이런 방식의 레시피를 이용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단백질을요, 그냥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스프린 물을 한 잔 드시고요, 유산균을 드시면서 공복 상태에서 장을 깨우고요, 프로틴으로 생기와 면역, 근력을 충전하는 일을 아침 시간에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틴 한 스쿱은 위력은요, 체내 시계를 정돈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호르몬 분비, 생리 기능 조절, 시스템의 안정화, 생활 리듬의 안정화를 도와주는 일을 하고요. 또 아침에 먹었을 때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요. 의욕 에너지, 도파민, 행복 호르몬, 세라토닌, 집중력 상승, 스트레스 완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탄수화물 섭취도 너무 도움이 되지만 단백질 섭취를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니까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 단백질을 먹게 되면 식욕이 좀 억제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포만감을 느끼기 때문에 식욕 억제와 대사 향상, 또 지방 연소와 기초 대사 유지할 수 있고 섭취를 조금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근력 저하 방지를 할 수 있죠. 근육의 재료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근육을 합성하고 분해하는데 반드시 또 이 단백질이 필요로 하니까 한 스쿱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100세 시대에 노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또 근육의 양이 결정을 하고 있고,
30세 이후에는요, 1%에서 2% 점점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근육 재테크를 해놓는 것도 우리에게는 또 현명한 지혜가 아닐까 싶고요. 근 감소가 일어나면은요, 그 자리를요, 지방이 대신 차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척추뼈를 지탱하지 못하게 되며 허리가 굽고 몸이 굳는 것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근육 1kg은 1,300만 원의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뭐 1kg에 1,300만 원이냐, 이게 아니라 1kg 손실됐을 때 그만큼 소요되는 비용이 1,300만 원에 가깝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단백질은요, 영양소를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과 미네랄을 많이 섭취하고 있지만 사실은 단백질의 그릇의 양이 적으면은요, 많이 들어오는 비타민과 미네랄을요, 단백질이 적으면요, 다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하시라고 첫 번째 으뜸이 되는 어원을 갖고 있는 단백질을요, 더 많이 권장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하나 보실게요. 네,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생활 습관 성형의 시장 굿모닝. 네. 네, 제가 단백질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단백질 많은 분들과 공유하셔서 또 많은 좋은 일들이 생기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